13강 할 거야. 13강 1번부터 볼게. In the physics, 여기에 physics라는 건 물리학이 아니고 책 이름을 말하는 거야. 이 책 physics라는 논문, 이 physics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합니다. Whether, 얘는 접속사인데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잖아. 자연이 acts, 작용을 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대. For the sake of가 뭐뭐를 위하여 이거든. Something. 무언가를 위하여 얘가 작용을 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대. 근데 중요한 건 이 ask 다음에 whether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if로는 바꿀 수 있거든. 근데 what이나 that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얘 어법으로 중요하지.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논문 책에서 질문을 한대. 자연은 목적을 가지는가? 요렇게 질문을 한대.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offer 하면 제공하다라는 뜻이잖아. On account 설명이야. 설명을 제공합니다. 근데 of rain 비의 설명을 하는데 as water 물로서 비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어떤 물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지. That rises which로도 바꿀 수 있지. 근데 지금 봐봐 선행사가 water 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rises 상승을 하는 then 그런 다음에 cools 냉각하고 condenses 응축된 다음에 falls 낙하하는 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언제 얘가 상승을 하냐면 when 다음에 it is가 생략됐어. 그러니까 water is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여기 by가 있다라는 건 수동이란 뜻이잖아. 태양에 의하여 가열될 때 when 다음에 지금 it is가 생략된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요거도 중요하지. heated야 알겠지?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면 상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냉각하고 그 다음에 응축됐다가 falls 낙하하는 물이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를 과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지. 비는 뜨거워지면 올라갔다가 식어서 응축하고 지구로 떨어지는 물이야.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한대. 근데 but 하고 여기에 he 그는 is not particularly 특히나 not concerned 관심이 없다. 얘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is not 앞에 he가 생략된 거야. 그러나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with explaining rain as such 그런 식으로 as such가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비를 설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라는 거는 뭐 이 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얘가 not concerned 관심이 없대. 알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함축음이 봐봐. 이건 아주 제한된 관점이래.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맞춘 물질의 어떤 메커니즘, 물질의 어떤 구성 방식에만 초점을 맞춘 limited perspective고 뭐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본질적인 purposes,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건 있잖아. 뭐냐면 얘는 그냥 적어볼게. 이 explaining rain as such 하면 함축 의미는 본질적인 목적. 그러니까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 본질적인 목적을 맨 밑에서 최종 원인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최종 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인 설명이다. 요렇게 이 사람이 요걸 의미하는 거 알겠지?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시 1번이야. B는 그냥 이렇게 요런 과학적인 설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는 딱히 관심이 없대. 그러면 봐봐. 여기 앞에 서연아 not concerned잖아. not이 있으니까 뒤에 rather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instead 똑같지? 오히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addresses, 다룬대, 뭘 다룬대? 더욱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루는데 그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account for, 설명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엔 관심이 없지만 뭐에 관심이 있다? 이 자연의 objects, 여기서는 사물이네. 자연의 어떠한 사물이나 아니면 사건, 아니면은 processes, 과정,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룬대. 근데 이러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뭐를 가지고 with regularity니까 규칙성이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appear,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이나 사건, 사물을 어떻게 설명할지 다룹니다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심이 있는 건 규칙성을 가진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왜냐면 rather이나 instead 뒤에는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선행사가 지금 다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that 또는 뭐 which로 바꿀 수 있고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자동사지. 그래서 자동사가 오는 데는 항상 수동태가 안 되니까 중요해. 그리고 자연의 현상인데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한 빈칸이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that appear 하고 자동사가 나오는 것은 다 중요하고 그는 carries가 의문을 제기하다 하니까 뭔가 doubts, 의심합니다. 아니면은 questions 이런 의미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똑같아.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로 바꿀 수는 있는데 that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와시나? 의문을 제기하는데 앞니의 날카로움과 그 다음에 어금니의 뭉툭함이 얘를 근데 있잖아 하나의 단어로 본 거야. 그래서 얘를 is라고 했지. 어금니의 뭉툭함과 앞니의 날카로움이 coincidental 하면 우연의 일치인 이란 뜻이거든. 우연의 일치인지 이 사람은 의문을 제기한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동사 1번 의문을 제기하고 reject 거부합니다. that possibility 그러한 가능성을 여기서 that possibility 하면 얘가 그 가능성 이렇게 지시 형용사로 쓴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능성이라는 건 앞니의 날카로움과 무엇이다. 이 어금니의 뭉툭함이 우연의 일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거부한대. 왜냐하면 이러한 배열, 앞니의 날카로움과 어금니의 뭉툭함의 배열이 occurs,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얘도 지금 자동사잖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that regularity니까 얘도 그러한 규칙성은 be linked to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 purposefulness, 목적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한대. 그러니까 이 말은 있잖아. 얘는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규칙이 있는 어떠한 자연현상은 규칙적인 자연현상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한 규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자주 반복되는 건 뭐가 있다? 목적,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목적이라는 건 이유, 원인이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the sharpness of front teeth 얘가 주어잖아. 앞니의 날카로움은 오형식이지. allows 허락합니다. them 왜 them이냐면 얘는 teeth를 말하는 거니까 이 앞니가 뭐 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찢을 수 있게 허락합니다. while 반면에
이 어금니의 뭉툭함은 뒤쪽에 있는 이 어금니의 뭉툭함은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to crush 음식을 부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에 the bluntness of nose라는 건 teeth 알겠지? 이 뒤쪽에 있는 치아의 뭉툭함이라는 것은 부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니는 뭐를 위해서 날카롭고 음식을 찢을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o tear, to crush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가졌다는 거야? 찢기 위한 목적, 부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찢기 위하고 부수기 위한 목적이 있대. 옆에 봐봐 알겠지? 근데 이 두 개 다 날카로움과 뭉툭함이라는 것은 useful, 유용하대. for eating, 먹는 것에 유용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현상이 알겠지? 자연현상에는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제 마무리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happen 발생합니다. 자동사지. in a give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occur 또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자동사 1, 자동사 2가 지금 이렇게 병렬됐지. for the sake of something 무언가를 위하여 발생합니다. 그리고 that is 그것은 바로 최종 원인입니다. 이 말이 바로 뭐야? 최종 원인이다라는 건 뭐 세상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 알겠지? 세상 최종 원인이라는 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 그게 바로 최종 원인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함축적인 의미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뭐 하는 어떠한 존재나 아니면은 자연의 물체 형성을 정당화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이 최종 원인이라는 건 자연 현상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자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기능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 원인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최종 원인 옆에 봐봐. 모든 자연물은 특정한 방식을 가지면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요 말인 거대,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에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자연이라는 건 뭘 가진 자연이야? 규칙성을 가진 규칙성을 가진 건 우연이 없어. 다 목적이 있어.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있잖아. 자동사 나오는 것들 잘 보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제목 봐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에 가지는 관점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진 규칙성이다. 그리고 관계인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자연에서 목적성과 규칙성 사이의 관계. 얘가 이제 주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 B를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으로 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B라는 건 바로 뭐겠어? B. 얘는 바로 뭐가 있는 거? 목적이 있는 자연현상이지. 그러면 뭐 식물을 자라게 하려는 목적, 뭐 물을 주려는 목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고 그래서 여기 자동사 나오는 부분 잘 봐두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는 다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뒤로 넘어가면 여기 봐봐. summary. 요약. 아리스토텔레스는요. argues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연현상과 어떠한 생물학적인 구조. 여기서 자연현상이라는 건 예시로 B를 들었고 생물학적인 구조라는 건 치아의 날카로움과 뭉툭함을 들었잖아. 이 B와 치아라는 것은요, not coincidental,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occur, 발생하는 것입니다. 규칙성을 가지고요.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인 최종 원인을 위해서. 최종 원인이라는 건 목적이었지. 그리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suggesting, 시사합니다.
뭐라고 시사합니다. 자연은 뭐 기능한다 라고 시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inherent, 본질적인 목적. 이 inherent 하면 ultimate 같은 거였잖아.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능합니다 라고 suggesting, 시사를 한대. 그래서 요거 형광펜 꺼둔 것들 중요한 말이지. 그래서 여기 네 컷 봐봐. 비가 과학인데 이게 다야? 아니, 비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리는 거니까 우연일 리가 없어. 그리고 생물학적인 구조도 다 목적이 있는 거야. 모든 자연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최종 원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고, 밑에 보면 쌤이 요거 풀어봤었는데 봐봐. allone은 오형식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지금 투부정사가 왔고, 이때 반면에 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대조하는 거니까 이것들의 뭉툭함이라는 것은 teeth를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봐봐. 여기에 sharpness가 주어니까 allows, s가 붙었고, 여기도 뭉툭함이 주어니까 enables가 붙었어. 근데 얘도 오형식이잖아.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여기 보면 inevitable은 불가피한 이란 뜻이고, 얘는 우연한이니까 우연한, 우연의 일치인 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어휘도 쌤이 체크해놨어. 규칙성이라는 건 어떤 일관성, 요거랑 바꿀 수 있지. 그리고 우연의 일치는 accidental, 그냥 뭐 사고처럼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chance도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고,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하면 be linked to, connected, associated고, 목적성은 intentionality 하면 intention이 의도잖아. 그래서 의도성, 목적성, 이 유의어들 중요하니까 체크하고 이제 넘어갈게. 13강 2번 보면 창의성의 원동력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뜻인데, 일단 1번부터 볼게. AI는 is a prolific 하면 많이 만들어내는, 다작을 뜻이야.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generator, 생성기야. 근데 human brainstorming groups니까 지금 AI랑 인간이랑 대조를 하고 있거든. 인간의 brainstorming group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on the quality of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의 quality, 질.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다작이기 때문에 이 AI는 뭐를 많이 만들어내? 많은 아이디어. 다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이지, 양. 양으로 승부를 한대. 근데 인간의 뇌 그룹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 퀄리티, 품질에다가 그 아이디어의 이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거의 즉시 tend to에 지금 걸치는 거지. tend to lean into 하면 의존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야. 거의 즉시 기대인데 어디에? variation이니까 변형이야. 이 첫 번째 suggestion, 제안, 첫 번째 제안의 변형으로 거의 기울입니다. 봐봐, 인간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의 퀄리티,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첫 번째 아이디어가 좋잖아? 그러면 그 첫 번째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변형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first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첫 번째 제안을 변형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제 생각, 주제야.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more likely 하면 probable, 가능성 있는, 그럴듯한 이란 뜻이지. 근데요, 좋은 아이디어는 더욱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그룹이 먼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quantity, 양.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이야. 그리고 여기 quantity, 얘도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quantity가 나오면 volume, amount 다 양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아이디어의 질에 집착을 하지만 첫 아이디어 방향으로 편향을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야 돼.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 달려있다?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요렇게 주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근거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지. 리누스 폴링이 프릿 말하다 이거든. 말한 것처럼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뭐 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기 위한 얘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는 거지. 최고의 방법은요. 뭐 하는 것입니다. To have, 가지는 것입니다. Lots of ideas.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봐. 이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양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봐봐. 3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수록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4번인데 심리학자 딘 캐슬 시몬턴이 called 부릅니다. 이것을 오형식이지. The equal odds rule 동일 확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this는 앞문장을 말하는 거야. 요거 The best way to have a good idea is to have lots of ideas. 얘가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 알겠지? 최선의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 확률 법칙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 동일 확률 법칙이라는 건 arguing, 그가 또 뭐 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럼 얘는 분사구문이네. 그치? as he argued니까 분사구문 동시동작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동일 확률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부르냐면 접속사지. arguing that creative success, 어떠한 창의적인 성공은 be correlated to 하며 뭐뭐와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associated with, linked to랑 똑같지. the total number of야. the number of가 뭐뭐의 수잖아. 그래서 여기 하면 안 돼. 총 합의 수와 관련이 있대. works 작품의 총 합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작품인데 어떤 작품? which are created 만들어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줘야 되니까 과거분사가 왔지. 만들어진 총 작품 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말을 한대. 알겠지? 그러니까 동일 확률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창의적인 성공이 만들어진 총 합의 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 이 동일 확률 법칙의 정의, 그 다음에 이 동일 확률 법칙에 대한 어떠한 주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았어라 라고 하면 이 앞문장이나 여기 대절을 써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절을 요렇게 써야 돼. 그리고 많은 연구는 have confirmed. 이때 confirm이라는 건 최종 확인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많은 연구가,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 또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지. 많은 연구들은요, 최종 확인했습니다. 접속사 that. 뭐를 최종 확인했냐면 creative quality, 창의적인 품질이라는 것은요 comes from, 옵니다. 어디에서 옵니다? from quantity of ideas, 아이디어의 양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아이디어의 양에서 뭐가 온다? 창의적인 quality, 품질이 온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quantity of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quantity of ideas drives creative quality.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이디어의 양이 무엇을 이끈다? creative quality, 창의적인 이 질을 이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창의적인 질을 이끈다라는 것은
여기 봐봐. 요렇게 똑같은 거야. 동격이야. 밥 서튼이라는 이 디자인과 혁신 컨설팅 회사에 있는 이 사람이 called, 부른 거야. 뭐라고 부른 거야? 아이디어 레티오라고 부른 거야. 이 아이디어 레티오라는 건 아이디어 비율인데, 그럼 봐봐. 이 아이디어의 비율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뭘 적으면 돼? 이 대절을 적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뒤에 콜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동격인데 what으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한 스탠포드의 연구는 tag A at B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가 at이야. 이 한 스탠포드 연구가 the number of지 또 더야 중요하지. 이 아이디어의 수를 뭐라고 못 박았다? more than 2000 2000개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대. 근데 이 아이디어의 수라는 것은 뭐를 구별하는 거지? successful product 성공적인 제품과 distinguish A from B야. 무엇을 구분하는? 실패를 구분하는 아이디어의 총합의 수는요, 몇 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습니다. 라고 요렇게 못을 박았대. 그래서 여기에 지금 the number of ideas를 받았어. ideas를 받았으니까 distinguish가 아니고 distinguish야. 선행사는 ideas야. the number of가 아니고. 그리고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공작 1개와 실패작 구분을 기준할 때는 아이디어가 몇천 개 이상 있어야 된다. 200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 알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요게 중요한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3번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야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려면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 이 내용이었고 4번에는 이제 동일 확률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총 작품 수와 뭐가 관련이 있다? 성공이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성공은 만들어진 총 작품 수와 뭐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뭐? 동일 확률 법칙이다. 요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아이디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질은 아이디어의 양에서 나온다. 요거랑 똑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있잖아. 지금 서술형으로 쓸 때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성공적인 제품을 이렇게 실패작이랑 가릴 때, 그러니까 성공작을 가려야 할 때는 2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거니까 뭐 이 말은 있잖아. 뭐 1999개 실패가 있어야지 한 개가 성공한 거야. 요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동일 확률 법칙이었고 여기는 이제 아이디어 비율이야. 2000개 중에 한 개가 성공적인 거야. 그래서 그게 개수를 나타냈으니까 이제 아이디어 비율인 거지. 그래서 this is why 하면 뒤에 결과가 나와서 뭐뭐 하는 이유이다잖아. 그치? 그래서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가 2개지. are so focused on 얘는 매우 초점이 맞춰 있어. 얘가 지금 수동태지. 이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점이 맞춰 있어. The processes.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 과정에 초점이 맞춰 있어. 그러니까 혁신적인 어떠한 디자인 사고랑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 이 과정에서 온대. 근데 그 과정은 또 동격이야. 어떤 과정? What? 이 우틀리와 클램반이 아이디어 플로우라고 부르는 과정.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 근데 이 아이디어 플로우라는 것은 또 동격이지. 바로 뭐냐면 creating, 만드는 거래. possibility, 가능성을 만드는 거래. 뭐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 틀렸다, 요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로 뭐 하라는 거야.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다 끄집어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건 그냥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많은 아이디어
만들어내기. 뭐 없이? 판단 없이. 얘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많이 떠올려야 돼. 그게 바로 뭔데? 아이디어 플로우야. 이렇게. 아이디어 흐름이야. 그래서 지금 봐봐. 이 아이디어 흐름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가 또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양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 요거겠지? 얘는 있잖아, 서연아. 요게 중요해. 여기 보면 뭐 동일 확률 법칙이 나오고 지금 그 다음에 아이디어 비율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지? 아이디어 흐름이 나오지? 이게 정의, 서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찾았어라 이렇게 말하겠지. 뭐 그러면 얘네가 뭔지 이제 흐름 알아둬야 되고 여기 제목이 봐봐 중요한데 quantity 양이 breeds 키운다 무엇을 키운다 quality를 키운다 drives랑 똑같아. 양이 만들어낸대 품질을. 그게 바로 창의적인 핵심 드라이버, 원동력, 추진력이지. 창의성의 원동력이란 바로 퀀티티, 양이야.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는 거다. 그치? 그래서 주제는 필요성인데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 양을 우선시해야 돼. 뭐보다? 퀄리티, 품질보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했어? 판단하지 말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많이 끄집어내라. 다작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다작하는 거. AI처럼 다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요거를 말하는 거지. 계속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일치 불일치나 아니면은 정의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수가 나오기 때문에 the number of 4번에도 지금 the number of 5번에도 the number of잖아. 여기에 a number of는 절대 안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 the number of 해도 되고 a number of 해도 되겠네. 많은 이니까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the number of라고 표현을 했지 어쨌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summary 봐봐. 인간 그룹은 종종 아이디어 퀄리티에 초점을 맞추지만 창의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이끌립니다. 온전한, the sheer 하면 온전한 이 quantity, 양의 추구가 됩니다. 이끌립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의 이 quantity냐면 만들어진 이렇게 generated, 생성된 많은 가능성.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AI랑 지금 인간이랑 대조를 했지. AI는 뭐 많이 만들어내. 다작. 근데 인간은 품질에다가 이제 고민을 하고 처음에 것이 좋으면 거기를 변형만 한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야 라고 했고 성공은 총 작품 수에 비례해 아이디어 레티오가 나왔지. 그래서 지금 1999개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이라는 게 있고 2000개가 넘는 작품 수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또 이 아이디어의 흐름이라는 건 판단 없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혁신과 성공으로 이끄는 거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 보면 많은 연구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얘는 그런데 뒤에 온전한 문장이 왔잖아. 완전한 문장이지. 이 creative quality가 옵니다. 아이디어의 퀀티티에서 옵니다. 하고 지금 주어 동사가 다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왔고 여기 보면 이 idea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수라는 것은 distinguish, 여기가 복수니까 구별합니다. distinguish A from B지. 성공적인 제품과 실패를 구별합니다. 근데 이 패그가 못 박았대. 그치? 이 총 작품의 수가 2000개가 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거고. This is why. 뒤에 결론이야.
그래서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정에. 근데 그 과정이란 이 두 사람이 아이디어 흐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것은 또 동격이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없이, 판단 없이. 요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서술형 핏 주장하면서니까 얘는 분사 구문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arguing 이렇게 적고 뭐라고 주장하면서 창의적인 성공은 만들어진 총 작품 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얘를 이렇게 뒤에 적어야 되니까 creative success is correlated to 총 작품 수라고 했으니까 더 total number of works 하고 이제 뒤에 created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만들어진. 그래서 이것도 서연아 계속 연습해야 돼. 서술형도. 그래서 여기 보면 다작의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치? 그리고 뭐뭐와 상관관계가 있는 얘도 이제 중요하고, 뭐, judgment, 판단, evaluation, assessment 얘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창의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quantity, 품질에서 나온다. 요거였고, 13강의 3번 넘어갈게. 얘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감각 수용의 역할 요렇게 나왔는데 있잖아. 일단 얘는 조금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내적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 것. 얘가 뭐냐면 내적 감각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 뇌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해 알겠지? 내적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읽어내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느낄 수 있지. 아니면은 막 근육이 이렇게 뻣뻣해지고 긴장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뇌가 인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 알겠지? becoming aware of, be aware of가 인식하다, 알다니까 우리의 internal, 내부의 감각이지. 우리의 내부의 감각을 뭐 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로 왔고 can help us, 우리가 handle, 다루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얘가 오형식이잖아.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투부정사 써도 된다. 그치? 우리 자신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내적 감각을 인식하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인데 아마도 더 놀라운 것은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며줄 때는 부사가 와야 돼. 알겠지? 아마도 더 놀라운 것은 몸에 interoceptive 하면 내부 감각 수용이 알겠지? 몸의 내부 감각 수용의 faculty 하면 기능이 알겠지? 이 기능이라는 것은 또한 bring us 우리에게 뭐 가져다 줘 closer 더 면밀한 더 친밀한 contact 무엇을 어떠한 뭐 접촉을 연결을 가져다 준대. with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더 면밀한, 더 친밀한 이러한 접촉을, 연결을 가져다 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접촉, 연결, 접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 감정뿐만 아니고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내부 감각 수용의 기능이라는 것이 뇌가 이렇게 우리 몸의 내적 감각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더 면밀한 접근도 가능해. 이 말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내부 감각 수용 기능 이것도 바로 무엇이다? 우리 몸 안에서 뇌가 일어나는 이러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자신의 감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의 감정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알겠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대. 그래서 that's 그것은 because 왜냐하면 that's because 아까는 that's why였잖아. that's because니까 뒤에 이제 원인이 나오겠지. 이유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내적 감각을 인식하는 것이 내부 감각을 수용하는 것이 왜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냐면 뇌는 on its own 그 자체로 has no direct access. no direct니까 얘는 직접적인 접근이 없기 때문이야. 이 말이겠지, 알겠지? no direct니까 indirect로 바꿀 수 있어. to 어디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content니까 여기서는 내용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접근이 없기 때문이야. 그 말은 no way, 뭐가 없다? 방법이 없어. 뭐 할 방법이 없어. feel,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What others are feeling,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feel, 느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뇌는 타인의 마음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할 수 없어? 타인의 감정을 직접 뭐 할 수 없다? 느낄 수가 없대. 뇌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지? 뇌는 그 자체로, 뇌 자체로만 뭐가 없다? 그게 없대. 그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니까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한다. 이 말이겠지, 알겠지? 그러면 interpreting others spoken words, interpreting 하면 해석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의 spoken words, 말해진 언어와 facial expressions, 이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은 아마도 yield 하면 여기서는 발생시키다, 내놓다야. 아마도 발생시킬 거야. 오직 coolly, 냉담하게, abstract, 추상적인 감정의 인식만 발생시킬 거야.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that stir within 이니까 이때 stir 하면 뭐 휘젓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때 stir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within 어디에서? 내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 감정이 선행사지. 알겠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냉담한 추상적인 것들만 발생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말과 표정만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이건 바로 뭐야? 뇌로만 해석을 하면 얘는 추상적인 느낌만 인식할 뿐이야. 추상적인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거야? 자세하지 않은, 그치? 자세하지 않고 간접적인 느낌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삽입될 수 있지. 뇌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 마음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즉,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방법이 없어. 뇌에는. 그래서 뇌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어떠한 표정을 해석하면 그건 바로 냉담하게 추상적인 감정만을 발생시키는 거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만.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해를 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거엔 뭐 한계를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the body, 몸이 acts, 작용을 하는데 as a critical conduit 하면 전달자야. medium, 매체, 매개체 아니면은 요거 중요해. 이 유의어. medium, 매개체도 되고 아니면은 bridge,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어. bridge나 아니면은 뭐 channel, 얘도 이제 매개체야. 매개체, 전달자의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제가 뭐냐면
3번, 4번이 이제 뇌로 해석할 때 문제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가 이제 문제점이지. 아, 뇌는 마음에 문제점 첫 번째가 뇌는 마음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불가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 얘는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이야. 그래서 얘는 바로 뭐? 해결책이잖아. 그치? 얘가 문제니까 해결책. 그건 바로 무엇이다? 몸이, 신체가 전달자 역할을 한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체가 전달자라는 것은 신체가 감정을 전달해 준다는 거지, 맞아? 신체가 감정의 전달자야. 누구와 그러면 이렇게 신체가 이어져 있는 거야. 뇌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supplying 분사구문이지. 그리고 그 신체는 supplying 제공합니다. supply A with B야. 뇌에게 본능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본능적인 정보란 뇌에게는 lacks 없는 정보 알겠지? 그러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목간대가 이렇게. 그러면 신체라는 것은 뇌에다가 본능적인 정보를 공급해주는 바로 무엇이다? 매개체이다. 전달자이다. 신체는 매개체이자 전달자인데 뇌로 뭐를 전달해준다? 본능적인 정보를 공급해준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본능적인 정보라는 건 바로 어떤 정보를 이렇게 공급해주냐면 It does so. 이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it이라는 건 the body를 말해. 그래서 이것은 신체가 전달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 신체는요, 그렇게 전달을 해요. 역할을 하는 방식.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when 하고 we가 지금 빠진 거야. 그래서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지금 interacting with 다음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ing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상호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 우리는 subtly 하면 미묘하게, 희미하게, 그리고 unconsciously 하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여기서 본능적으로 라는 뜻이잖아. 본능적으로 mimic, 흉내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gesture, 그리고 포즈, 그리고 어떠한 목소리의 pitch, 높낮이지. 높낮이를요. 미묘하게, 그리고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mimic, 흉내를 낸대. 그게 바로 이 신체가 전달자 역할을 하는 방식이야. 신체는 그러면 얘가 이제 5번이고 얘가 이제 6번이겠지. 타인의 어떠한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돼 있어. 이 말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모방을 해서 전달자 역할을 한다. 이건 바로 무의식적인 모방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 몸에서 느껴짐으로 내 몸에서 느껴진다라는 건 우리가 직접 뭐 하는 거야? 체험해 보는 거야. 근데 뭘 직접 체험해 봐? 어떤 뭐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은 몸짓, 자세, 목소리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 그래서 내 몸에서 그걸 직접 느꼈기 때문에 뭐 타인의 감정을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식한 감정을 어디로? 뇌로 이제 전달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뇌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순 없지만
몸이 뭐 하기 때문에 전달자로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내 몸에서 느껴지는 내부 수용을 인식해야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있잖아 막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입꼬리가 이렇게 쭉 내려갔어. 그러면 이걸 내가 따라해봐. 그러면 이렇게 따라하면 내가 뭘 인식하게 되는 거야? 아, 우울하구나, 뭐 삐졌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겠지. 직접 따라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감정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해서 내가 우울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뇌로 이제 아, 얘는 우울하다. 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신체로 지금 모방을 한 다음에 이 우울하다라는 인식을 뇌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감정이 파악된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제목 봐봐. 감정의 브릿지. 이때 브릿지는 밑에 뭐랑 똑같은 거였지? 매개체, 미리움이랑 똑같았대. 그치? 이 감정의 매개체는 바로 어떻게 internal sensations, 내부 감각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내부 감각이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어? 모방해서. 그치? 그리고 이 내부의 감각이라는 건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말하는 거였지. 어떠한 내적인 감각. 그래서 주제는 Mechanism of Using Physical Mimicry. 신체적인 모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가 interoception 하면 이거 중요한데 얘가 내부 감각 수용이란 뜻이었지 밑에. 이 내부 감각 수용을 사용해서 뭐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로 이제 느끼는 거 알겠지? 이 뇌로 느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내용 여러 번 읽어봐 알겠지? 그리고 지금 뒤로 넘어가면 봐봐. 지금 얘가 우울해서 인식하고 감정을 파악했잖아. 그러면 이제 via the interoceptions 얘가 이제 내부 감각이지. 우리 자신의 신체 신호에 대한 내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What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요. 여기도 feeling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what이지. 왜냐하면 we feel it,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in ourselves, 우리 자신 안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내부 감각 수용을 통해서 뭐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한다 이 얘기겠지. 알겠지? 그래서 내부 감각 수용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인식해. 신체 신호의 내부 감각을 수용해서 감정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신체 신호의 내부 감각 수용이라는 게 바로 내 몸의 표정, 내 몸의 자세, 내 몸의 뭐 아까 뭐였지?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perceive 알아차린다라는 거지. 구분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가 직접 느낀다. 우리 몸으로 직접 느끼는 거잖아. 그치? 우리 몸으로 직접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야? 매개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bring, 가지고 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on board. 여기서 말하는 이 on board라는 게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탑승시킵니다. 이 말이거든. 탑승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승선시킨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알겠지? 받아들이고 이제 그 the body, 신체가 is the bridge. 무엇입니다? 매개체입니다.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말은 있잖아. 우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sensation,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몸이 상대방의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빈칸 이렇게 나올 때 신체가 is the bridge 뭐 가교 역할을 합니다.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있으면 뭐 나의 뇌와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 이거를 이제 신체가 연결해 주는 거지. 내 뇌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은 또 신체는 외부의 관찰을 내부의 정서적 이해로 연결해 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8번이지. 신체가 타인의 감정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이제 9번 이렇게 나오는데 in an act 어떤 행동에서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similar to니까 얘가 전치사 알겠지? taking 그래서 얘가 중요해. 이때 to가 전치사야. taking a bite of our partner's plate 파트너의 접시에서 한 입 taking 먹거나 아니면 borrowing 빌리거나 이어버드를 to hear 뭐 하기 위해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 내 친구가 listening to 듣고 있는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borrowing 빌리는 거나 아니면은 직접 뺏어 먹는 거지 맛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sampling 뭐 하고 있습니다. their emotion 그들의 감정을 sampling 하면 뭔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있잖아. sampling their emotion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뭐 해서? experiencing 경험을 해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거야. 우리의 무엇으로? 신체 sensation 감각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내가 맛보고 또 직접 뭐하고 들어보고 근데 내 몸으로 직접 내 입을 통해서 직접 맛을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직접 들어봐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말은 남의 음식을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내 몸으로 감정도 한 입 먹어봐야지 남의 감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남의 감정도 알 수 있어. 요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내 몸의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뭐 하는 것? 일부 직접 경험하는 것. 요게 바로 sampling their emotion이 알겠지? 이게 바로 나의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 일부 인식하는 거 알겠지? sampling 요거는 sampling their emotion은 여기 함축 의미가 이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뒤쪽에 중요한 표현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고 여기가 이제 주제였지? 그래서 앞에 아까 했던 제목이나 주제 잘 봐도 그래야지 이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 수 있는 거지? 여기 보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뇌가 직접적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접근은 없지만
신체의 내부 수용 시스템이 내부 감각 수용 시스템이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함으로써 그들의 신체적인 표정을 미미킹 따라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느낌으로써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건 내부의 신호를 resulting 발생시키는 것들이 알겠지? 그래서 요거 보면 뇌만으로는 뇌가 있다고 해서는 친구 마음을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게 친구의 어떠한 표정 같은 것들을 따라하네. 따라하니까 내 마음도 아파져, 찡해져. 이게 바로 내부 감각인가? 그래서 남의 감정을 한 입 맛보는 것. 그건 바로 몸이 공감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이 맛보는 것을 이렇게 흉내 내보고 아니면 직접 맛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모방이 결국 공감의 다리가 된다. 이 말이 알겠지? 그 신체적으로 내가 모방을 하는 게 감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는 있잖아. That's because가 와서 원인이 왔지. 뇌는 그 자체로 뭐가 없습니다. indirect가 얘는 간접적인이니까 요게 와야 되겠다. 그치? 요거랑 다르지. 얘가 간접적인 거고 얘가 직접적인 거야. 직접적인 접근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다른 사람 감정의 내용에 대한. 즉 뭐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feeling, 느끼는 것을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feel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what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 interacting with 다음에 other people, 다른 사람이라는 목적어 있잖아. 그래서 when interacting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미묘하게 그리고 어떻게 본능적으로 지금 부사 요렇게 and 앞으로 연결됐지. 미묘하고 본능적으로 미믹 흉내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몸짓이나 포즈나 아니면은 목소리의 높낮이를요.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요. 신체는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the body is a critical conduit 요거지. 그리고 뇌에 부족한 본능적인 정보를 그것에 공급합니다. 얘는 그러면 supplying 아니다.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니까 여기가 is가 아니고 요렇게 돼야 되네. The body acts as a critical conduit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분사구문으로 supplying 그리고 공급합니다. supply A with B지. The brain 뇌한테 with 무엇을요? The visceral information. 근데 뭐가 부족한? 이 뇌에게는 부족한 요렇게. 뇌에게는 부족한 본능적인 정보를 공급하면서 신체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있잖아. 요거 interceptive 하면 내부 감각 수용을 란 뜻이고 그 다음에 전달자 요거 유의어 중요해. 채널이나 미디움, 브릿지 역지. 그 다음에 본능적인 요거 본능적인이라는 건 무의식적인 거지. 그리고요. 이거 무의식적인 건 이렇게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고 여기에 미묘하게 이런 것들도 아주 약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조금 문장 순서나 삽입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내용 파악 잘 해둬야 되고 일치 불일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 13강의 4번은
1번부터 볼게. The strongest니까 최상급이지. 가장 강력한 비판. 근데 뭐에 대한 overextension of technology니까 오버하게, 오버해서 확장한다니까 과도한 확장이 알겠지? 기술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은 involve 포함합니다. claims, 이때 claims가 주장이지. 주장을 포함합니다. 어떤 주장이 있다는 거야? D가 붙으면 얘는 비인간화, 탈인간화라는 뜻이지. 비인간화, D가 붙으면 B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이지가 않은 것을 말하는 거 알겠지? 비인간화의 주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rgument, 주장은요, are not new,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있잖아. 이 비인간화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특성이나 능력을 상실하는 거 알겠지? 요걸 알아야지 이 글이 이해될 거야. 기술을 너무나 많이 쓰면 인간 본연의 특성이나 능력이 상실돼 라는 주장이 있대. 근데 그러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예전부터 있었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주장들을 설명을 하겠지. 캐나다 철학자. 근데 electronic age니까 뭔가 전자시대지. 전자시대의 캐네디언 철학자 마셜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였어? 기술 유토피안, 낙관론자였대.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뭔가 찬성하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그는 또한 비판적인 사색가이기도 했고 이 사람은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대시 절대로 안 되지. 이 사람은 cautioned, 경고했대. 뭐를 경고했냐면 수십 년 전에 against too much human extension이니까 이 너무나 많은 인간 확장에 대하여 경고를 했대. into technology, 기술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에 너무나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어. 너무 much하게 확장하고 있어. 이것을 경고했대.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경고했다는 건 not new, 새롭지 않다는 거지. 이미 이건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주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유명하게 claimed, 주장을 했는데 claim 다음에 이제 접속사 that, 목적어지. Every media extension of a man이니까 이때 미디어는 매체야. 아까 미디움은 매개체였지. 인간의 모든 매체 확장은 무엇이다? amputation, 절단, 잘라내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매체를 우리가 확장을 하면 기능이 절단된다야. 그래서 이 말은 기술 의존으로 인한 능력을 상실해. 그게 바로 비인간화였잖아. 그치?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을 상실하는 것. 그게 바로 기능의 절단, 잘라내기고 여기 보면 deprivation이잖아. 이것도 중요한 뜻인데 박탈. 빼앗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유효도 잘 봐도. 그 다음에 every 다음에는 지금 단수로 써야 되지. 그래서 여기 함축 의미 봐봐. 기술적인 발달은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무엇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인간 능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런 함축 의미 같은 것들도 잘 읽어봐 두고.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차가 있다면 그럼 봐봐. 이거 지금 예시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기술로 너무나 확장하면 인간의 어떠한 이 절단, 잘라내기, 비인간화 이거는 바로 지금 차가 있어. 차를 가지게 되면 지금 기술을 확장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don't walk, 걷지 않아요. 그 가게로 더 이상. 그리고 우리가 have a computer hard drive. 하드 드라이브가 있다면요. 우리는 don'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now that 하면 뭐뭐 때문에 란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개인용 GPS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셀폰, 휴대폰에 no one, 어떤 누구도 find their way, 그들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without it, 이것 없이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확장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상실했어? 걷는 기능을 상실하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기억 기능을 상실했고, GPS가 있으니까 길 찾는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또 becoming 되고 있대. post-literate 하면 탈문회화가 되고 있대.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이 탈문회화는 문해력 상실이, 알겠지? 문해력이 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크린, 화면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뭐로 가득 찬? 사진으로 가득 찬.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종이 미디어가 아니라, 책 같은 종이 미디어 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가 아니라 화면, 사진을 보니까 글을 읽는 문해력도 상실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결사가 여기 왔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야. 대디아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faculties, 능력이잖아. 인간 능력의 확장은요. 무엇을 통한? 테크노, 기술이나 아니면은 생물학적인 향상을 통해서 인간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은요. will bring about, 초래할 것입니다. arrest, 저지된, 억제된 발달을. 여기서 말하는 건 저지된, 억제된 발달이라는 건 뭐 진화의 멈춤, 진화 잘라내기가 되겠지. 어떤 발달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arrested in the natural evolution of higher human faculties니까 고등 인간 능력의 어떠한 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발달이 억제될 거예요. 이 말은 진화가 어떻게 될 겁니다.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편리한 기술을 확장시켜. 근데 어떻게 확장시켜? 아니면은 의존하는 거, 알겠지? 편리한 기술에 확장하고 의존한다는 건 뭐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위에서 나오는 예시가 기술적이라는 게 뭐였어? 뭔가 이제 화면 같은 것들을 내가 뭐 하는 거지?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고, 생물학적이라는 거 내가 뭐 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막 걸어 다니지 않는 거야.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술 확장, 기술에 의존을 했더니 뭐를 퇴화시켰다? 어떤 지적인 능력과 신체 능력을 멈추게 했어.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인간다운 이제 고등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능력 발달을 멈추게 하는 거지. 발달 정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진화가 멈춘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무엇이다? 비인간화이다 이 말이, 알겠지? 비인간화. 그래서 기술 향상을 통해서 인간 능력을 확장시켰더니 이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고도한 이러한 능력의 발달이 arrested, 저해가 됐다, 멈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를 뭐 하는 것이다? 잘라내고 박탈하는 것이다.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progress, 어떠한 발전의 역설이지. 이 paradox라는 건 뭐가 있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는 거지.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플러스가 되는 반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는 뭐? 인간의 능력을 regresses, 저해하는 거겠지? 저해하다.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인간 능력의 비인간화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지. 근데 잠깐만. 얘는 무엇으로 초래된 거야? 기술의 확장으로 초래된 인간 능력의 비인간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빈칸 같은 것들 잘 보고 어법 같은 것들은 여기는 별로 중요한 거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약으로 보면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이러한 확장은 동시에 functions 기능합니다. 어떤
박탈, 잘라내기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 박탈, 잘라내기는요, 무엇을 초래합니다? 자연스러운 능력의 decline, 감소지. 이거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stagnated, 정체된 arrested랑 아까 똑같은 거였지. 인간 진화 이렇게. 그래서 기술이 인간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점점 멍청해져. 왜? GPS 없이는 집도 못 찾아가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겠지. 그래서 기술 발달은 인간 진화를 정지시킨다. 이 말은 편리한 기술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이 말이겠지. 그래서 어법 보면 여기 봐봐. 얘가 이제 주어잖아요. 가장 강력한 비판, 과도한 기술 확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요. 얘가 복수니까 involve, 포함합니다. 주장을요. 어떤 주장? 비인간화에 대한 주장을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도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famously, 유명하게 주장을 해요. 주어, 동사 사이에 항상 부사가 있지. 접속사야. 모든 매체의 확장. 인간의 모든 매체 확장은요. 무엇을 초래합니다? deprivation, 박탈을 초래합니다. 이거잖아. 그치? 이것은 잘라내기다. 박탈이다. 요렇게. 그래서 얘는 thus하고 가주어, 진주어니까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대절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기술적 생물학적 향상을 통해 인간 능력의 확장이, 근데 인간 능력의 확장이 얘가 이제 주어니까 얘부터 와야 돼. extensions of the human faculties 요렇게 왔고, 그 사이에 기술적 생물학적인 향상을 통해 얘가 이제 요렇게 삽입으로 왔거든. thrift, 테크노, and bio enhancement 요렇게 왔네. 요게 요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인간 능력의 확장이 얘가 주어였잖아. will bring,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얘가 이제 동사니까 will bring about,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화의 발달 정지를요. 그래서 arrested, 저지된, 억제된 development, 발달을요. 근데 뭐에 대한 이 저지, 발달이냐면 in the 자연스러운 natural evolution, 자연스러운 진화인데 뭐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냐면 of higher, 더 고등의 이 인간, human 능력에 대한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은 계속 연습해봐. 보고 뺏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과도한 확장,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비인간화라는 건 degradation이야. 얘가 지금 업그레이드의 반대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 침해되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유의어 잘 보고, 그 다음에 확장, extension은 expansion이나 enlargement로 갈 수 있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 얘 계속 유의어로 나오잖아. 뭔가 박탈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ability나 capability, capacity 이거는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렇게 13강까지 하고 조금만 쉬다가 15강 또 하자.